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어떤 창업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창업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창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창업이라는 거요.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해서 투자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창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중소기업 지원법상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법상에 혜택받지 못하는 창업은 또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창업이라고 하면 창업은 뭐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사업을.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하는 거. 아니면 직장에 다니다가 창업을 해요. 기업가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사라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지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창업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독려되고 또 일찍부터 창업 교육을 시작하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용어를 보면은 용어를 사전에서는 나라나 왕조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근데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사업 어떤 아이템을 갈 것인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여 창업이라는 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서 어떤 계획서를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원자재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거. 이거를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어떤 또 봉급생활자, 급여, 직장인하고 창업이라고 다른 게, 첫 번째, 회의가, 직장인은 회의를 매년 수동적으로 하는 거야. 회의를. 근데 창업자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거지. 회의를 주로 하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는 회의. 두 번째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보고하고 의사결정. 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책임을 100% 자기가 지는 거지. 창업을 하면. 급여생활장을 하면 보고하고 업무 끝, 이렇게. 그래서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팀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 기회에 자본이나 사람, 원자재와 설비 등 경영자를 투입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은 창업이 붐이 됐어요. 사실 창업이 붐이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교육을 많이 하니까 옛날처럼 창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조금 이렇게 좀 옛날에는 창업이 좀 무서웠다면 지금은 창업이 조금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지원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이제 수립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면은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어떤 자금 조달, 응? 지원, 그 다음에 설득, 이해관계자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인데 자금 조달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정부의 국가의 도움을. 그래서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법에서 창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법에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 지원법이 있는데, 거기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법은 어떤 규정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즉 새로운 사업자로서 법인 또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의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출 같은 것도 대출도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줘요. 신규 설립. 근데 기존 사업자한테는 대출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자의 개념이 어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정부 지원, 그다음에 대출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것인데, 이 아이템이 이런 업종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업종이면은 중소기업 지원법으로서 창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숙박업 및 음식점, 부동산 이런 거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골프장 및 스키장, 도박장, 미용, 목욕, 유사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 어떤 산업부랑이 정하는 업종, 이런 업종을 제한 업종을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거나 창업이 아니고.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데 창업이 아닌 건 뭐냐면, 창업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승계, 형태 변경, 폐업후 동종 사업,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승계는 뭐냐? 포괄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업을 하는데 컨설팅 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컨설팅업을 한다. 이거는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 지원법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 변경, 법인 전환이라든지 조직 변경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 형식의 창업 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이 없는 경우는 창업 범위를 제외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 나서 동종사업을 또 하는 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하는 거.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동일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폐업하고 나서 다시 사업자를 냈다. 그럴 때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에 대한 정의는 정부가 창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라든지 예를 들면 각종 세금의 감면, 창업자금 지원, 또 육성책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법의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아닌가. 아까 그 이러한 업종과 포괄승계, 형태 변경, 폐업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이러한 거는 어떤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한 것들을 한번 실전 연습. 창조적 파괴는 어떤 의미인가?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차이점은 뭐나? 어떤 혁신의 발전 단계,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의 특징,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법에 근거한 창업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 이러한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창업이 뭐냐? 창업 개념, 중소기업 지원법 두 가지를 했는데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기업가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이다. 그럼 중소기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을 지원, 혜택 이렇게 세제 혜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법이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법 창업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 뭐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법의 창업이 아닌 거는 포괄 승계라고 해서 사업자를 승계받아 가지고 그대로 형태 변경, 기존의 사업을 조직을 그대로 있으면서 조직을 변경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업 후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거. 이러한 경우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어떤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사업을 해야 정부의 세제 혜택도 있고 또 은행의 대출의 우대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해당이 되는 창업을 해야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